네, 안녕하세요. 이니비 세종이 팀장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테리어 업체에게서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업체에게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공사 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공사 견적서를 요청해 주시기 전에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테리어의 소비자가 업체에게서 요구할 것은 견적서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적서에 적혀있는 단가와 수량이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와의 첫 만남인 상담, 그리고 견적서를 내드리는 과정까지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빗을 기준으로 해서 인테리어 견적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상담인데요. 우선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시겠지요. 일단 이네빗에서는 공사 문의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마련해 놓은 설문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1차적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공사 내용이라던가 현장에 대한 정보, 공사 일정들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담 시간만 해도 최소 1시간에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시면은 3시간까지도 소요되는 적도 많은데, 설문지의 목적은 이 기나긴 상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더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설문지를 확인하면 고객님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고 도령동의 이네빗 사무실로 모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객님들은 상담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면을 만지면서 설계를 구성하고 마감재까지 고를 것을 생각하고 방문을 해주시고는 하는데요. 저희는 현장을 시식한 것 토대로 만들어진 도면 없이는 설계는 미리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가전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품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설치 조건도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제 설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쁘게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현장의 치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면에서 세밀하게 쪼개고 쪼개서 계획을 잡아야만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식기세척기라던가 로봇 청소기가 원하는 자리에 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도면이라던가 혹은 아파트에서 제공해주는 건축 도면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세요. 이제 쉽게 말해서 도면에 적혀있는 치수와 현장의 실제 벽 치수가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 50mm의 면적이 없어가지고 설계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는 조금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냉장고를 포함한 기역조조방을 만들기로 했는데 냉장고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은 아예 다른 설계를 만들어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담 자리에서는 설계보다는 오히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공사 내용이라던가 본인들의 일정, 예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고요. 반대로 인테리어 업체인 저희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라던가 AS, 직원의 규모, 현장 감리 체계 등등을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1시간은 금방 기본적으로 채우게 되세요. 그래서 가볍게 햇살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이제 그리고 담소라도 나누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하나라도 배워간다 생각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측입니다. 상담 받아보신 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네빗의 상담 내용이 특히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따로 일정을 잡고 실측을 나가서 현장의 면적이라던가 컨디션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견적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실내를 디자인하는 것 이전에 고장난 곳을 고치는 것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견적서를 만들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현장의 상황을 기초로 두고서 이제 고장난 곳을 어떻게 보수 볼까가 잡혀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데, 현장 실측이 불가능하다. 그럼 저희가 현장의 컨디션조차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천장이 온전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견적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사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누수가 보인다거나 확장이 돼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난방 배관이 다 안 깔려 있다거나 그 내용들이 공사 중에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기존에 저렴했던 견적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견적이 얼마가 돼도 감안하겠다. 그런 게 아니시라면 현장은 꼭 실측해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테리어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거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주는 법은 없듯이 최소한 현장은 보여주셔야만 저희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에 대한 구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실내 디자인하는 것도 업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본래 업무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게 또 인테리어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또 어려운 문제 중 하나죠. 세입자분이라던가 전주인분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실측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야 실측을 진행하게 되고, 그때 가서 설계와 견적을 받아 보시는 거는 부모님에게 너무 불리한 이야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상황 안에 바로 공사를 할 업체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는 무엇보다 또 시간을 많이 벌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으실 때는 거래하셨던 부동산의 힘을 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설계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평면과 이치도면까지 준비한 다음에 설계 미팅 일정을 잡을 겁니다. 사전 상담 때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매우 기초적인 평면과 이치도면은 완성을 해 놓을 건데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때 1차적으로 견적 안내는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설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기초적인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집의 공사 내용에 대한 견적을 대략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견적에 대해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설계가 어떻게 수정되는 거에 따라서 견적이 많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수정이나 추가가 제일 많은 공정은 사실 주방 가구를 비롯한 가구 품목입니다. 이제 근래에는 가구의 견적이 목공과 창호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가구를 구성하는 소재에 따라서 이야기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집마다 희망하시는 가구 수납량이 많이 늘어나셨고요. 고객님들께서 가구 속장의 두께도 예전처럼 15T가 아닌 18T의 두꺼운 소재를 선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도어의 소재는 유광보다는 무광을 원하시고, 무광이면서도 지문이 방지되는 조금 내구성이 있는 페트 소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방의 대리석이 세라믹 혹은 칸스톤 소재를 선택하셨거나, 주방 가구에 원목 소재를 정하고 싶다거나, 그 외로 다양한 종류의 값비싼 하드웨어, 대표적으로는 블룸 하드웨어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구성들로 모든 방의 가구를 빼곡하게 짠다고 한다면, 근래에 2억 정도의 견적이 나온 프로젝트에서 약 20%가 가구를 설치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다소 수납량이 많은 현장이긴 했지만 그 소재들이 절대 다 값비싼 소재들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만약 아일랜드 하나에 몇 천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테리어 공사 평당 얼마 라는 개념은 이제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수납 가구를 어떻게 짤 것이고 소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계를 책임진 이후부터는 인테리어빗에서 설계가 미팅 한 번만에 완성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확한 도면으로 본인들의 집을 접해보시는 게 처음이시기도 하고요. 그 도면에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가구 배치를 그려보니 당연하게도 본인들이 예상하고 다소 다를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실의 소파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가구들을 배치할 공간이 없어 보인다거나, 반대로 소파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와 가전을 가져오시는 경우라면 비슷한 평형대에서 비슷한 평형대로 이사 가시는 것이라면 그게 문제는 없으실 거지만, 평형대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간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 가구를 가져오시는 것도 고민해볼 법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존 가구들은 기존 집에 맞는 구성이었고, 지금은 이제는 또 10년을 바라보는 집을 구성하시는 거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많죠. 기존까지 가족분들이 아무 장비도 없이 집안 가구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보던 것에 비해서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체가 장비를 활용해서 제시드리는 설계를
입체든 평면 도면이든 접해보시면은 기존까지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많이 변경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당연하게도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입체 도면 없이 진행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최근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 도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소비자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진 주공사의 공사 과정에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 안전하시겠죠. 그런데 입체 도면 중에서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온 도면 토대로 만드는 경우라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실측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업체나 설계를 받아보시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도면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졌는지 한 번씩은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미팅은 빨리 끝나면 일주일에서 2주일이지만 정말 길게는 7주에서 8주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매 미팅에서 최소 1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결국 고객님께서 만족할 만한 시간이 나올 때까지는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설계 미팅을 많이 가져가실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 과정들이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견적을 검토해보는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완성된 설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견적서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업체를 결정하시는 거죠. 이제는 많은 업체들 중에서 본인과 공사할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하실 시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선택지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이 견적서에서 멈추고 결론을 내실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또 다른 시간까지 잡아보고서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본 이후에 결론을 낼 것인지. 애초에 여유기간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선택지는 하나뿐이겠지만 아직 기간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다른 시간까지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게 제일 알맞은 100점짜리 도면인가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한 달이란 시간이 할애가 되셨을 것이지만은 최소 10년을 바라보는 집이라면 여기서 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나에게 최적의 동선을 가져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그 과정 동안 함께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를 만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실 거고요. 자,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할 때 견적 내용이 어디 업체가 제일 저렴한가 이전에 그 견적을 어떤 근거로 냈는지 공사 진행 중에 추가될 위험은 또 없는지까지 보셔야만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품목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품목들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현장이 구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바닥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본 견적서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단열 공사를 하는 목공 견적이 저렴하게 잘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 적은 품수로 단열이 꼼꼼하게 가능할 것인지 견적서와 함께 근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업체라고 한다면 견적이 다소 다른 업체들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많은 업체들 중에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얼추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담, 두 번째로는 실측, 세 번째로는 설계, 네 번째로는 견적에 대한 검토 및 계약이 되는데요. 네 등분이 얼추 돼 보입니다. 일단 각각 일주일씩만 잡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미팅이 추가가 된다면 두 달까지 바라보는 것도 어렵진 않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과정들과 시간을 생략하고 상담 당일날이나 혹은 전화통화를 하는 와중에 견적서를 요청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견적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양식 안에서 자재 수량이나 단가를 기입하면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일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한 달에서 두 달 그 이상을 미팅을 해서 준비하고 고객님한테 이 설계가 어떻겠느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고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현장 실측 시간이 너무 없어도 이사를 미뤄서라도 이제 설계까지는 받아보시고 업체를 결정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인테리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를 책임질 인테리어 업체가 상담 몇 번만 받아보고서 결정하신다는 것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공사 규모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공사 예산은 고객님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공사를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만큼은 어느 분들이나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을 거주할 집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가치는 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처음에는 좀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본이 계속 추가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을 실측한 도면이 없다면 상담 자리에서는 설계를 진행할 의미가 크게 없다. 자, 두 번째,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실측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된다. 세 번째,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유리한 것은 소비자, 고객님들이다. 네 번째, 설계 미팅은 가능하면 현장을 실측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입지도면으로 요청 주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견적서와 함께 참고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주목하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소비자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빨리 견적서를 받고 계획을 확정 짓고 빠르게 내 업무,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단가도 많이 비싸지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하루빨리 견적을 짜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싶다. 그건 조금 욕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장을 안 보고 견적을 내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할 걸 염려하두고 견적을 짜고 있는 거죠. 그게 단 몇십만 원이면은 좀 낫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장을 하나 뜯고 다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만큼 견적이 추가될 것인가, 가구를 만드는데 소재를 어떤 것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설계를 생략하고 갈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견적을 만들기 이전에 설계부터 빠르게 진행하시고서 그 이후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순서가 맞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다 못다는 이야기들은 저희 나중에 이내비 사무실에 오시면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도움될 만한 내용 가지고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한테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